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주제를 약간 달리해서 팔과 다리, 근육의 질환이 아닌 자율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요새 자율신경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자율신경계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이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신경을 말을 합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장이 되거나 그럴 때 심장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심장아 빨리 뛰어라고 한다고 빨리 뛰진 않잖아요.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릴렉스 되어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신체의 반응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경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반응들이 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릴렉스되어 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조금 더 느리게 뛰고 이런 모든 반응들이 부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정교하게 원래는 조율이 되어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것이 만성화된다거나 다른 이벤트 등으로 자율신경의 조절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비특이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딱히 원인이 없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안구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은 다 소화가 잘 되는데 나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HRV라는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하게 되면 나의 자율신경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검사는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척추의 레벨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누면 가장 위에서부터 두통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계 질환이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 상부 흉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벨인 중부 흉추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만성 피로가 있거나 약을 먹는데도 피부 트러블이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중부 흉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흉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거나 하는 장 트러블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하부 흉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부 요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 남성 모두 비뇨기계의 문제,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낫지 않는 만성적인 방광염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하는 방식은 척추 양 옆에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을 우리가 풀어주는 주사를 하게 되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 자율신경이 정상화되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처음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몸이 개운하고 효과가 좋다라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 번만 주사를 맞아서는 바로 해결이 좀 어렵고요. 3개월 동안 좋고 안 좋아지는 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 외에 추가적으로 자율신경계 실조증
골절증 환자에게서 해줄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 몸의 다른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소변 유기상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몸의 불균형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등의 부신 기능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에 주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액 치료나 영양제를 병행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가를 하거나 명상 같은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주사 방법을 직접 등으로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쪽 날개뼈의 가장 아랫부분을 입게 되면 거기가 이제 7번 흉추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그 부위의 양옆을 좀 눌러주시면 만성 피로를 푸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소화가 나는 계속 안 된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쪽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입덧 중에서도 채덧이라고 하죠.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화제를 사실 먹기에도 임산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때 저희 원장님께서 저한테 해당 부위에 주사를 놔주시니까 트림이 올라오고 효과가 좋은 것을 전 좀 즉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도 만성 두통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통증이었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주사를 해주시고 좋아지시고 그 다음부터 재발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례는 친구의 사례인데요. 친구가 좀 늦가기로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지럽고 일어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는데 어디 병원에 가도 꾀병 취급을 당해서 굉장히 좀 속이 상했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율신경에 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줬고 진행을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져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의 단점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주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일반적인 주사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멍이 좀 크게 들거나 아니면 정말 미세한 확률이지만 신경 손상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한 달 정도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극단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 좋을수록 통증이 심하거든요. 좀 여러 군데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 말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이 3개월 정도는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점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개념, 원리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어디 가도 정상이라는 말을 듣는데 나는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